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해발 수천 미터 절벽 위, 폭설과 산사태가 매일같이 덮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해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삼켜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다시 살리겠다고 결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는 공사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시 이 길 앞에 섰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카라코람 하이웨이. 그 누구도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하던 이 공사에 그는 왜 돌아온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실패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한 건설인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의 여정을 함께 구독, 좋아요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파키스탄 북부에 자리한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를 넘는 산악지대에 절벽과 협곡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 이름을 수차례 기사로 접했지만 직접 발을 들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한중견 건설사에서 15년 넘게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건설 현장에 발을 디딘 23살 때부터 저는 늘 현장이 주는 생생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사랑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놓기도 했고 우기 때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산속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두려움에 가슴이 뛰곤 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야말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도 시간이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날은 필리핀 북부의 작은 산악 마을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에 산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현장팀은 긴급 대피를 준비했지만 상황은 너무 급박했고 결국 한 명의 직원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7살이었던 그 직원은 저와 함께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구조 작업을 지휘하며 속으로 수백 번 사죄했습니다. 죄책감은 공사 현장의 먼지처럼 몸에 달라붙어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더 이상 현장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끝내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 자신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회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십 개의 해외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됐고 새로운 현장 소장들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무실로 복귀해 계약 검토와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를 맡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 책상에 앉아 문서만 바라보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불 꺼진 방에서 사고 당시의 장면이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현장에 서지 않겠다 마음먹었지만 동시에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현장에서 부는 바람, 새벽 첫 공정 점검을 시작하던 순간의 긴장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땀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로 송민석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저보다 6살 어린 후배였고 24살 무렵부터 저를 따라 여러 현장을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로 공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곧바로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허름한 청바지에 헬멧,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이마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선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파키스탄 카라코람 하이웨이 복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공사인데 형님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말합니다. 현장에선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코람. 그 이름들은 저에게 마치 주홍 글씨처럼 공포와 미련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현장을 떠난 지난 3년 동안 저 자신이 건설인이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너무 컸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두었다. 그곳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무실 안에는 공허한 정적만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필리핀 사고 당시 찍힌 사고 조사 보고서가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버리지 못하던 서류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작업복과 헬멧을 꺼냈습니다. 낡은 안전화에 새겨진 제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현장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까지 불을 켜둔 채 사고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라코람의 가게다고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로 떠나기로요. 이 공사를 해내지 못하면 제 지난 3년은 끝내 실패로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 위에서 제가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그곳에는 위험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설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로 향하는 여정은 저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송민석, 대리는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사륜구동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자 곧바로 바람에 흙먼지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산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협곡 사이를 따라가는 길은 두려울 만큼 아찔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오를 때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폭우, 산사태, 구조하지 못했던 동료. 그 기억은 쉽게 떠나주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차량은 중턱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현지 인부들이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달려와 저희를 구경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어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 길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삶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임시 컨테이너 몇 개로 이루어진 아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만 공급됐고 물도 일정량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불편함이 불만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막상 그곳에 서니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매캐한 모래 냄새와 철근에 스며든 기름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저는 공사 책임자와 송민석 대리,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놓인 낡은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도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이 지역에서 공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거센 폭설과 강풍이 협곡을 덮쳐 작업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또 흡인기가 되면 대규모 산사태가 이어져 도로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동안 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본사 임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임원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이번 공사가 실패하면 회사는 물론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 공사에 거는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 자칫 작은 실수도 국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다시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처럼 누군가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사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협곡의 절벽에는 이미 붕괴 위험이 큰 구간이 수십 군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인부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 이 길 위에서 일해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무심한 얼굴로 매일 낡은 장비를 점검하고 자재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에 깊게 새겨진 주름을 보면서 생존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팀과 현지 인부들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대한 방식, 안전에 대한 기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르다는 것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긴장이 생겼고 공정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사무실에 앉아 회의록을 읽으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렵 통역 담당으로 배정된 한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이라 하미드였습니다. 자이라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에서 자라고 공부한 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파키스탄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도로를 단순히 경제적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열리면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산속에 사는 노인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이라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협소한 시야로만 현장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매일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고지대에서 숨은 늘 차올랐고 기온은 새벽이 되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컨테이너 사무실도 흔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절벽 위에서 자재를 옮기던 인부가 낙석에 다칠 뻔했고 어떤 날은 협곡 아래에서 굉음이 울리며 토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몸은 반사적으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며 그날 밤의 사고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송민석 대리는 언제나 먼저 뛰어나갔고 자이라는 두려움에 주저하는 이들에게 침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조금씩 다시 현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지 주변을 점검하고 인부들과 함께 장비를 옮기고 공정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의 저라면 두려움에 머물렀을 순간에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자이라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자신에게도 각별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올 때 처음 이 길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곳에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길이 단순한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잇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협곡 위에서 저는 다시 건설인의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공사는 시작부터 숨이 막힐 만큼 고단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의 협곡 위에서 매일같이 거센 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3년 전 필리핀의 산사태 현장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공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다치거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시작은 매섭고 무자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바람결이 달라졌습니다. 천막에 걸린 장비들이 금세 눈으로 덮였고 새하얀 설원이 현장을 집어삼켰습니다. 폭설은 단 하루 만에 작업 구역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모여있던 한국팀과 파키스탄 측 엔지니어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더 이상 공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절벽에 쌓인 눈이 언제든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계약 지연 배상금이 몇억 단위로 불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벽에 붙은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홀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꺼져 있었고 주위는 적막했습니다. 문득 3년 전 사고 당시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구조를 기다리던 동료의 얼굴, 그리고 끝내 구하지 못했다는 후회.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폭설이 잠시 멈춘 틈에 긴급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자이라 하미드가 숨을 고르며 달려왔습니다. 절벽 위 자재 일부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안전모를 쓰고 이동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밑 협곡이 아득히 내려다 보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이라는 제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울렸습니다. 송민석 대리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책임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끝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절벽 위까지 오르는 동안 숨이 차올랐습니다. 손이 시리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도 저는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그 망설임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절벽에 도착하자 자재 일부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쥔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곡 아래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하고 중장비를 이동해 절벽 윗부분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송민석과 현지 반장이 함께 지지해 주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며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대피했고 중장비가 자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철근 더미가 쿵 소리를 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다칠까 두려웠지만 곁에 선 동료들을 보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자이라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길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감각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실패의 공포를 혼자 견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함께 서서 무게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 덮인 협곡 너머로 달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이 길 위에 설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공사가 시작된 지 거의 반년이 흘렀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의 협곡을 따라 새로 포장된 도로는 이제 먼지 대신 검은 아스팔트로 빛났습니다. 마지막 공정을 앞둔 날 아침, 저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협곡 아래 아득한 낭떠러지를 보며 숨이 막혔던 순간. 그때 저는 이 공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현지 인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바위를 옮기고 누군가는 도로 옆 난간을 조립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길이 열리면 마을과 도시를 잇는 유일한 통로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병에 걸린 노인도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길이 그저 하나의 공사 현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던 순간 협곡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숨죽이며 기다려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3년 전 제 안에 멈춰 있던 시간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민석 대리가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길 위로 첫 차가 지나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피로와 뿌듯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꿈을 꾸듯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가 끝까지 여기 남아 있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자이라 하미드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를 가볍게 털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이 길을 건넜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떠나던 마지막 순간도 이 도로 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길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성된 걸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공사는 제 과거와 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놓는 일이 아니라 제가 도망쳤던 실패와 마주하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밤, 저는 자책하며 무너졌습니다. 매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눈앞에 펼쳐진 이 길은 그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작은 개통식을 준비했습니다. 단출한 테이블에 국기가 걸렸고 아이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담당자가 제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공사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이곳까지 이어진 시간과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저의 지난 실패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도로 첫 차량이 협곡 위를 조심스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고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3년 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현장에 서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길 위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송민석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같이 해낸 거야.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민석이도, 자이라도,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 줬으니 가능했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로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그 바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협곡 끝까지 뻗어 있는 검은 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해 도망쳤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 위에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길을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와 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